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미국 경제 시사 뉴스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기 회복이 가속화된다는 소식들로 인해 한동안 사라졌던 4차 현금 지원금에 대해 오랜만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여전히 가능성이 오픈되어 있다는 내용을 기자회견에서 밝혔네요. 조만간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뜻 전달했는데요.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과 같은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자산 증가액 대비 매우 낮은 비율의 소득세를 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인데요. 두 가지 상반되는 내용의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하나는 엘살바도르에서 처음으로 법정 통화로서 비트코인이 승인했다는 소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하락해서 2만 불까지도 폭락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가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가 현금 지원 등 의회 제안에 대해 기꺼이 경청하겠다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이네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4차 현금 지원, 부양 체크 등을 포함해서 연방의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범죄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백악관의 발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인프라 방안이죠. 초당적인 합의 또는 민주당의 어떤 독자 가결로 처리되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데 먼저 집중하고 있고 그 이후에 추가 현금 지원에 대해 확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을 백악관은 시사했다라는 기사네요. 4차 현금 지원 또는 연속 현금 지원이죠. 이걸 올해 안에 성사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백악관이 받았고요. 이에 대해서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인데 이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은요. 현재 연방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영구화하자라는 그런 안, 그리고 또 추가의 4차 스티뮬러스 체크를 지급하자라는 이런 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대통령이 경제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것이 뭔지에 대해 여러 범주의 아이디어들을 테이블에 놓고 경청하고 있다라고 밝혔네요. 이와 같은 백악관의 입장 표명은 현재 민주당 상하원 의원이 80명이 넘는 숫자가 의견 표명을 했죠. 그래서 4차 현금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연속적인 그 현금 지원에 대해 제안을 한 상태고요. 이걸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단지 지금 현재는요.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죠. 사회적인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인적인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예산이 공화당과 지금 협상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공화당 없이 민주당만으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가건 아니면 공화당과의 협상을 통해 조정된 게 통과가 되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해석인 거죠. 여전히 이 4차 현금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지지 여론이 적지 않다 보니 이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불씨라고 보여진다는 게 기사의 논조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프 베조스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같은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지난 몇 년 새 자산이 4천억 불 이상 늘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그 소득세는 대략 한 3%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최근 미국의 탐사보도 매체인데요. 프로퍼블리카에서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이와 같은 소식을 접했는데 연방국세청의 미공개 자료를 토대로 미국의 최상위 부자 25명에 대해 2006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세금 납부 내역을 분석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요, 이 포브스가 선정한 최대 자산가 25명에 대한 자산 증가액 그리고 그들의 또 실제 세금 납부액을 비교해서 기사로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25명의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이 4천억 불 이상 늘었는데요.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에 이들이 낸 연방소득세는 대략 136억 불에 지나지 않아서 자산 증가액의 3.4% 수준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는 없겠지만 자산이 늘어난 걸 소득으로 인한 거다라고 본다면 소득이 증가된 데 대해 소득세는요 3.4%밖에 내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니까 미국의 일반적인 그 연방 소득세율에 비해 굉장히 낮은 게 되겠죠. 가장 낮은 세율을 기록한 부자는 워렌 버핏이었고요. 포브스에 따르면 버핏의 재산이 2014년부터 18년 5년 동안 240억 불 가량 늘었는데 같은 기간 소득세는요
0.1% 느는데 그쳤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부자죠.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도 그 기간 동안의 자산 증가액이 990억 불에 달했는데 연방 소득액은 9억 7천만 불만 내니까 대략 1%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소득세율이었다라고 하네요. 또한 일론 머스크도 역시 자산이 139억 불 정도 증가했는데 이에 대해 소득세가 증가한 비율은 3.2%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 거칠고 간단한 정리일 수 있겠지만 보통 미국의 연방 소득세를 이제 대략 한 연간 7만 불, 8만 불 정도 버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세율이 14%이거든요. 이에 비해서도 미국의 소위 최고 자산가들이 부담한 세율이 턱없이 낮은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 매체는요, 이들의 이 소득세 납부 과정이 반드시 불법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도 이 급여 소득에 의존하는 일반인들과 달리 억만장자들은 사업소득, 여러 가지 공제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는 투자 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 자산과 소득이 늘고도 결국 이에 해당되는 만큼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네요. 부자들의 소득은요, 대부분 이제 투자 자산인 주식과 부동산 등의 이 자산 가치 상승에서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자산들은 우선 팔지 않으면 소득으로 잡히지 않다 보니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 자산의 경우는 매각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이 캐피탈 게인 텍스라 그래서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은 그런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죠. 또한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동종의 투자 자산에 재투자함으로써 여기서 발생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이월하는 그런 텍스 플래닝을 시도하기도 하고요. 이와 같은 모든 일련의 세법상의 이 플래닝 과정을 당연히 나쁘다 내지는 불법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조세제도의 허점 내지는 어떤 빈틈을 막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할 것이고요. 마치 지금 바이든 정부가 증세를 하고 또 자본이득세에 대해서 100만 불 이상 소득 창출에 대해서는 40%로 세율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정부 방침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또한 이와 반대로 고소득 자산가들의 경우는 제도의 어떤 틀 안에서 절세하는 노력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상은 이렇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우리도 이와 같은 억만장자들의 절세 플래닝을 단순히 부도덕하다 내지는 손가락질 하는 것보다는 합법적인 이런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반된 성격의 기사가 두 가지 나왔는데요. 소개해 드리면요. 최근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2만 불까지도 폭락할 수 있다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있다라는 그런 소식,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인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최근 3만 2천 불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 영상 지금 찍는 그 현재 3만 5천 불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지난주 대비로는 대략 한 7% 정도가 떨어진 거라고 하는데요.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규제 당국의 어떤 지속적인 개입에 대한 이 커멘트 등이 이어지면서 현재 3만 달러 이 선을 계속 위협하고 또 접근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 3만 불 벽이 무너지면 엄청난 이 팔자의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비트코인은 올해 지난 이 4월 중순 6만 5천 불까지 최고치로 급등한 바 있어서 현재의 시세는 고점 대비 3만 불 이상 떨어진 그런 상황인 거죠. 또한 이 최근에 중국에서 강경하게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 단속하겠다라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 미국의 수사당국이요. 비트코인으로 이 해커들에게 지급했던 몸값 일부를 다시 회수했다라는 발표가 있다 보니 비트코인의 어떤 보안, 안정성에 대해서 또 의심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가격 하락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해서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도 60일 평균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감안해서 3만 불 이내로 떨어지면 2만 불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기사인데 또 이와는 반대로요.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는 뉴스도 비슷한 날 나왔네요. 엘살바도르가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승인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비트코인을 일상생활에서 법정 통화로 사용하는 국가로서는 최초가 된 거죠. 이게 어떻게 실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엘살바도르 의회에서는요, 최근 표결을 거쳐서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 승인안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했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엘살바도르 대통령은요, 이와 같은 의회 타결 소식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이 결정이 엘살바도르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또 많은 국민들에게 금융 접근권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했네요. 금융 접근권이라고 하는 것이 엘살바도르는 국민의 대다수가요, 이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를 보유하지 않고 현금 거래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금융 거래가 굉장히 불편한데 비트코인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이라고 합니다. CNBC는요, 엘살바도르에서 어떻게 비트코인을 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적용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기본 어떤 법정 통화로 새로운 금융 생태계 구축을 돕기 위해 현재 비트코인 이 리더들로 구성된 팀을 국가 차원에서 꾸리기 시작했다라고 밝혔네요. 아마도 이와 같은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뉴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이 나오겠죠. 오늘 소식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역시 도움이 되었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서 많은 분들께서 공유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